예, 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 다들 뒤에 계십니까? 예, 좀 하고 오는 게 지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럴 겁니다. 자세히 여기 적힌 그 시간만큼 또는 이제 약간 짧은 시간 안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는 길이 많이 추위가 가셨죠?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마음이 지금 약간 무겁고 그럴 겁니다. 약간은 더 기대감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뭐 고시생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필요한 정보를 차분히 이렇게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학원에 오고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또는 잘못하면은 고시는 이제 젊음이 완전히 똥두리째 말려들어 버립니다. 그런 시행착오 없이 잘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진행 주제이고 이제 순서입니다. 10분까지 할 건데 몇 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고시 준비 언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또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낸 경험으로 고시 준비를 뭐 선행적으로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도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공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3월 10일 날 예비순환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조금 크게는 학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간과 실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 정보들입니다. 저 네 가지 위주로 또는 상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하나 이제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고시 준비에 현명한 진입 시기 뭐 방법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혹시 1학년 학생이 있습니까? 1학년 학생이 있기도 하던데 혹시 1학년 학생이 있거나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2학년 올라가는 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2학년 올라가는 학생 없습니까? 지금 학교 갔겠네요. 그래서 1학년 때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이때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 2학년 올라가면서 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3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은 2학년을 마치고 하세요. 2학년을 마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을 붙으면 학교를 중퇴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2학년 올라가면서 한다.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2학년을 마치고 준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 반 정도 휴학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시험이 끝납니다. 6월 달에 끝나면은 계절 학기를 이렇게 들으세요. 계절 학기를 듣고 학교 복학해서 한 학기 다니다 보면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면은 그때 발표를 듣더라도 나머지 이제 6개월 동안 학점을 빡빡히 채워두면은 1년 안에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오는 것은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보다 이제 근원적인 이유는 시험을 합격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천하에 아주 뛰어난 수재라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때는 아예 시험을 준비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제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진학하면서 얻었던 그런 이제 성과 이런 부분들이 고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성인과 청소년의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왜 이제 그러면은 1학년 때 안 되면 2학년 때는 나아집니까? 3학년 때는 나아집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3학년 때 되면 나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 2년 정도 이제 대학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적 해파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컴퓨터 용어로 치면은 뭐 CPU가 커지나요? 뭐 이런 저장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기 때문에 더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컨대 대학교 3학년이다 하면은 대학 입시를 다시 한번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분량, 동생들이 하고 있는 끙끙거리는 그 분량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는 며칠이면 하겠다 이런 분량일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대학 와서 지적 훈련을 많이 더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적어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 다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3이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1, 2학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공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시에 진입하는 게 고시 준비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시 준비는 잘못하면 또 상담하다 보면은 1학년 학부모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내년부터 준비할 건데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뭘 미리 해올 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 나이에 즐겨야 될 때 생활들이 있어요. 뭐 남자라면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뭐 봉사활동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잔뜩 하고 와야 됩니다. 뭐 술을 좋아하면 술을 많이 마셔요.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놀고 싶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오는 게 고시 준비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 준비는 짧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해야 돼. 이게 뭐 미리 준비한다. 이거 대학은 괜찮아요. 대학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컨대 뭐 서울대학을 못 가면은 연세대학 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고려대학 가면 되는 것이고,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이 갖는 만족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데, 이게 고시는 0이냐 100이냐 싸움이에요. 하기 때문에 뭐 중간 정도 이런 개념이다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됩니다. 물리적 준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딱 시작해서 1년 6개월 만에 딱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시험. 근데 주변에 뭐 3년 한 선배, 5년 한 선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3년, 5년? 그걸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3년 만에 되고 5년 만에 되는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1년 6개월 훈련한다 하면 그 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끝에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니까 그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 3년, 뭐 내 친구는 5년 걸렸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짧게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고시란 부분이 또 생각대로 끝이 안 나면은 그때 한 번의 더 기회를 예외적으로 갖는 것이지, 그 마치 예외적인 기회를 뭐 정상적인 길처럼 그렇게 인식해서는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또 이게 이제 고시에 3년, 5년을 허비한다, 매달린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피폐해지고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 실패할 확률이 훨씬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1학년 입학하면서 하는 친구는 거의 없고 2학년 올라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2학년 겨울 방학 되면은 그때 학원에 오세요. 2학년 겨울 방학 때 학원에 오시면은 1월부터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과정이면은 능력 있는 학생이면 무조건 다 되는 그 기간이니까 그때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인데, 휴학을 해야 되는가, 학교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단정적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학교와 병행하면서. 이 불가능해요. 지금 혹시라도 그런 트라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학생들이.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도 요즘은 이제 내신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 병행해서 하면은, 왜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고시를 시작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는 겁니다. 휴학을 하든지, 학교를 병행하든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는데, 그때 에너지가 충만해요. 근데 그 공부 친척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한 6개월 보낸다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는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자꾸 능축을 하세요. 했다가 정말로 갈증난다. 그렇게 할 때 여건을 100% 만들어서 확 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내가 경작을 조금 더 한다, 행정법을 조금 더 한다, 뭐 피셋을 미리 한다,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와서 짧은 기간에 탁 끝을 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준비에 대해서 그 비용적 측면이 1년을 더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은 1억이에요, 1억. 사목으로 대해서 받는 월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은, 그게 아마 심리적 고통 비용까지 합치면은, 이거는 그 비용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얼핏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이 1억입니다. 1억을 더 버리느냐, 아니면 빨리 끝을 내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항상 비용이란 부분을 가장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으면 비용을 다 제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거하고 생각하면 혼자 할 것이다. 학교 고시반을 활용할 것이다. 학원에 와서 제대로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을 선택하겠습니까? 3번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비용을 앞세우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다 제외하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휴학을 해야 됩니다. 휴학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계획을 그러면 1학기는 휴학에 대한 계속적 부담 때문에 1학기는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공할 확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 준비에서 4개월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사실은 회복 불가능한 또는 만회 불가능한 격차가 생겨버려요. 그 7월 달에 오면은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시기를. 조금 우리가 계획을 여유 있게 잡는다 하면은 1월 달에 왔더라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1월, 2월 이제 2달은 지나간 것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초기에 2달이니까 이건 결정적이지 않은데 3월부터 7월까지를 4달을 날린다. 이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고시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와야 돼요. 7월 달에 오지 마시고 여름 방학 때 오는 것, 여름 방학보다는 겨울 방학 때 오는 것이 1년 스케줄로 볼 때는 뭐 휴학 문제, 여러 가지로 졸업 문제 이 부분이 이제 꼬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휴학을 해야 되고 휴학을 적기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고시 준비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안 되는 경우. 이거는 괜찮아요. 차라리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이제 부모님들 여기 와 계신데 저게 제일 무섭죠. 그럴까요? 우리 애가 고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변에 뭐 사촌 또는 뭐 집안에 누구 뭐 고시 공부하다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할 거예요. 많이 접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안 되면은 그만두면 괜찮아요. 뭐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열려 있죠. 우리 이제 학생들 하다가 안 되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걸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괜찮아요. 이게 결과물을 못 얻을 뿐이고 뭐 다른 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금융감독은 하다못해 가면 됩니다. 제가 금융감독은 8년 근무하다 나왔는데 뭐 5급 안 되면 그리로 가면 돼요. 괜찮아요. 안 되면 한국은행 가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가는 게 힘들다 하면은 외교하는 학생들은 코트라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공사공단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이제 젊을 때 그 품었던 꿈이 약간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것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길은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변에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끊임없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 학원에 오면은 제가 조언을 정말 진심으로 해요. 왜 진심으로 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일단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조언을 학원의 입장에서 뭐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조언을 하면은 나중에 들통납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돌아놓고 봐더라도 아 그때 선생님 조언이 정말로 좋았다. 맞았다. 그 길을 따라왔으니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내 조언을 안 따라서 시간 지나는 거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네. 아 지금 참 난감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조언을 진심으로 드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몫입니다. 엊그제도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혼자 이제 저희들이 고시 준비를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오염문에 그 오염된 정보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선배 얘기도 듣고 뭐 약간의 정보들은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정보들은 정말로 개별성이에요. 합격한 학생, 그 다음 지금 오래 공부하고 있는 학생. 근데 아마 그 조언을 구했으면 합격성보다는 오래 공부하고 있는 선배의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합격성은 멀리 떨어지니까. 합격성 조언은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열심히 해. 벌써 남은 일이 됐어요. 시험이란 게 붙기 전에는 제일 어려운 게 시험이고 붙으면 제일 쉬운 게 시험입니다. 그 조언은 진실성이다. 이런 부분이 치열함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치열함을 구하는 이제 대상은 여러분 오래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일 겁니다. 그 선배들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단기간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보니까 그 학교로 치면 용인외고 학생들하고 연세대학 학생들이 원래 유난히 많이 와요. 그 왜 그렇게 많이 오냐 이렇게 인터뷰 이제 보니까 학교 이제 우리 학원에서 단기간에 붙은 학생들이 이렇게 각과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아, 나한테 묻지 말고 학원에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정답인데 어쨌든 지금 본론으로 조금 더 돌아가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빠지면은 스스로 점검이 안 됩니다. 자기 점검 능력이 없어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합격선 밑에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합격선 위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합격 목표 기간 설정이 중요한데 언제로 잡았습니까? 학원의 2019년입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그 외에는 학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2019년인데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은 2019년에 한번 보고 뭐 2020년에 최종 승부를 보고 이렇게 할 텐데 학원의 스케줄은 그렇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 3년 가까이인데 행정고시가 실질적으로 5과목인데 실질적으로는 3과목입니다. 국립외교는 뭐 실질 형식이 3과목이고 이게 행정학하고 정치학은 1과목 분량이고 선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학, 행정법, 정치학, 행정학 1과목 선택 없고 3과목인데 이걸 3년 한다. 그 1과목 1년 합니까? 1과목을 1년 한다. 이게 수험책 시간 효율성에서 비춰볼 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내년까지만 이렇게 세우세요. 내년까지만. 이렇게 세우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반대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이 될 거예요.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까지는 하겠다. 내가 학교와 병행을 하겠다? 불가능해요. 그럼 2020년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목표 기간은 요 기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요 기간 안에 하셔야 되고 또 학생들이 2번째, 3번째 유형이 왜 되는가 하면은 타다 남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많이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 구조적으로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해요. 왜 바꾸지를 못하는가 하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학생은 제가 주변에서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관성대로 가는 겁니다. 관성대로. 원래는 한 번 더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되겠습니까 그게? 인풋이 동일하면 아웃풋은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수험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시고 휴학하시고 경제적 문제 해결하십시오. 가끔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입 안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뭐 과외를 주말에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하는데요. 그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뭐 무지무지하게 될 겁니다. 그 불가능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일을 최대한 공부량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퀘스천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을 최대한 공부량 확보인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루 10시간입니까? 15시입니까? 아니면 잠을 줄여야 됩니까? 잠 몇 시간 자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공부하면 무조건 저 부분이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학원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입니다. 매일 시험을 봐요. 작은 시험, 큰 시험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그 시험 성적으로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붙는 공부 기간, 하루의 시간은 다양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제일 짧게 붙은 친구는 작년에 최연소로 붙은 친구인데 2학년이 붙었으니까요. 9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 소개를 안 하면서 9개월 만에 됐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해왔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 2학년인데 이렇게 하면 그때 깜짝 놀라요. 2학년이 뭘 했겠습니까? 1학년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또 3년에서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 수험기간이라는 부분이 개인마다 편차가 다 있는데 그래도 기준을 세우면은 학원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학생 성적은 괜찮았어요. 짧은 기간인데 어떻게든 30% 안에 들려고 애를 쓰는 학생이고 또 학원에도 보면은 항상 제가 이제 사례로 드는 예가 있습니다. 이 학생 2명인데 이 이대 학생들이에요. 과도 같은 과입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둘이 이렇게 단짝 붙어가지고 우리 고시광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쭉 쌓인 그 데이터를 볼 때는 두 학생은 능력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제가 요심히 살펴봤어요. 한 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학생 처음 봤습니다. 아침 8시 앉으면은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저녁 6시 일어납니다. 그 중간에 식사를 뭘로 하는가 하면은 뭐 방울토마토, 하여튼 뭐 비둘기가 먹는 그런 겁니다.
뭐 호두껍질이 아니고 호두 알맹이, 껍질은 못 먹죠. 그 다음 뭐 하여튼 콩 뭐 이렇게 하고 물기가 없는 것들을 먹어요. 그 다음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한 병. 그렇게 하고 저녁까지 버티고 대신에 저녁 식사는 이제 충분히 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쉬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다시 이제 지침하고 그 다음날 8시 나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한 학생은 그 반대에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학생은 하루에 한 12시간을 자야 돼요, 최소한. 어떤 데는 14시간 자야 됩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그래서 야, 허리 안 아프냐? 어떻게 그렇게 잠을 계속 자냐? 이렇게 하니까 한 8시간 자면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가 아파서 자다가 스트레칭을 좀 한대요. 스트레칭 하고 나면 허리가 안 아파서 다시 자는데 어쨌든 이 녀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 14시간 자는데 뭐 앞뒤로 이렇게 하면 14시간 하면 10시간 남는데 2시간 밥 먹고 8시간 정도를 해요. 그 시험 임박할 때 몸을 상해가면서 이렇게 한 2달 하는데 그때는 한 10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성적은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성적은 그 몸이 약한 학생이 더 좋아요. 이 학생이 20몇 등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학생이 30몇 등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은 성적은 고르게 나옵니다. 학원 성적은 상위 30%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예컨대 경작을 전공했다 하면은 경작이 진행될 때는 노력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근데 경작이 약하다 하면은 뭐 경작 전공한 학생이 하루에 6시간 할 때 나는 10시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측정이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고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수험생활 계속 여부는 물론이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항상 학원하고 상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 영역을 모르세요. 이 고시의 영역을 모르고 대학까지는 알아요. 대학까지는 아니까 뭔가 정보를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봤죠. 저는 이제 정보가 옛날 정보입니다. 옛날 정보고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보이고 우리 집사람 별의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대학 보내는데 부모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을 몰라요.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러시죠? 근데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는 더 몰라요. 우리 애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영역에 여러분 진입한 겁니다. 진입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마칠 때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안 되자면은 마칠 때도 상의를 해야 돼요. 마칠 때란 부분이 합격하면은 그거는 뭐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학원에 안 와도 되고 학원에 와서 뭐 후배들한테 도움을 줘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의 유형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마칠 때는 꼭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1년 시험 떨어졌는데 계속 할지 말지 그거는 상의를 하면은 학원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도 18명이 왔는데 그 중에 16명인가 제가 그만 시켰어요. 15명이구나. 그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만해라. 그러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근데 충고를 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학원에는 압니다. 이 학생이 될지. 그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학생인지. 근데 이걸 시켜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아마 그런 기준을 여러분은 이제 학교 레벨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좋은 학교니까 나는 뭐 학교 레벨이 조금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2년 전에는 영남대학교 학생이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천대학 학생이 되고 성남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학 학생이 재학 중이 되고 이 언급하는 학생들이 다 재학 중 합격생들이에요. 졸업하고는 겁이 나서 못 옵니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온 학생들인데 물론 서울대학 학생이 많이 되죠. 걔들은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숫자가 많은 것이고 합격률을 따지면 2년 전에 영남대학이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중에 뭐 5명 봐가지고 3명이 됐으니까 서울대학의 합격률이 60%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학교 레벨 가지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을 갈 때는 아주 제한된 거 지식을 가지고 그 단기간에 측정한 거라서 이 고시에는 꼭 이렇게 인과관계가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진입하시고 대신에 이런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2019년까지만 이렇게 하세요. 2019년에 불합격한다 하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합격하면은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그만두는 것인데 예컨대
불합격 경우도 있겠죠. 근소하게 안 됐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세요. 그때는 학원에 오지 마시고 학교로 돌아가서 하시고 그때는 충분해요. 펑크난 과목이 부분적으로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격차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작하는 용기보다 몇 배 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그 실패한 이유를 100가지를 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타당성이 없어요. 시키면 안 되고 본인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계속 해야 되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1차 시험을 보내요. 이게 7대 1인데 7배수를 뽑습니다. 1차에는. 7배수를 뽑고 이 1차 합격한 학생이 2차에 가니까 7대 1이 되겠죠. 근데 실경쟁은 2대 1로 봅니다. 2대 1로. 2차 시험이 실경쟁 2대 1로 보는데 내년 19년까지 공부해서 2대 1 경쟁 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소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소질은 충분한데 그 소질을 가동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미스하는 게 착각하는 게 부모님들 선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것도 선천입니다. 열심히 안 해요. 선천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으로 판단해서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생활의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선천입니다. 이것도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봐가지고 대신에 이 의지 부분은 시스템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묶어두면은. 나는 의지가 약한데 시키는 건 잘해요. 이렇게 묶이면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했는데 소질 부분에 적성이 조금 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적성을 테스트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시기를 결정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피셋이 이제 오늘 입학고 시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5급이 진행이 되는데 학원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은 100% 떨어진다. 이런 녀석이 덜컥부터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은 그래도 계속 합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현장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경우인데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이제 백어 지식을 알고 이렇게 시험이 되는 유형이 있고 시험이 운도 작용합니다. 주관식이니까. 60을 알고 시험이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연소로 된 녀석은 60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60 정도 지식이 있는데 60 부분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가 잘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100% 그렇게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 지가 잘하는 부분이 이게 매치가 되면은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시작할 때 평가받으시고 그만두는 데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학원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우리 학원생들은 정보를 드립니다. 이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되지 않는다. 합격 목표 기간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합격 평균 연령이 26세입니다. 몇 년 했겠습니까? 이제 26세가 평균이니까 21, 22, 23, 24, 25 얘들이 50%라는 얘기죠. 그 다음 더 많은 학생들이 또 50%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설마 이제 빨리 하더라도 21살에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23, 24, 25, 26 요 연령대가 주축일 거예요. 또 연령대를 압축해 보면은 24, 25, 26 아니면 25, 남학생은 26 이렇게 될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몇 년 했겠습니까? 뭐 2년을 했습니까? 3년을 했습니까? 제가 잡는 기간이 맞아요. 내년까지. 이게 맞는 것이고 제도 개선 전에는 30세였는데 이거는 제도 개선 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차 한 번 붙으면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줄 때예요. 우리 세대. 그렇게 하니까 1차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 붙으면 2차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차를 준비하는데 1년, 2차를 준비하는 1년, 한 번 떨어지면 또 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2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력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겼어요. 1차, 2차 분리돼서 하니까. 1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1차는 어떻습니까? 뭐 2달 하는 친구, 3달 하는 친구, 많아봤자 4달 하는 친구, 아니면 뭐 1달 하는 친구, 다양해요. 예전에 1차만 붙으면 2차 기회를 2번 주니까 1차를 1년 이상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이에요. 1차 붙으면 2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이렇게 높아지고 지식도 이렇게 높은데 1차를 같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쌓이는 지식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 연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은 이 정도
국립외교는 세 과목 있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수험기간이 적정하다. 이렇게 봐요. 적정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보니까 요 기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 선배들한테 뭐 3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싹 무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 다음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공부할 때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립되면 큰일 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이 고립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 설명의 영상을 학생들이 유튜브로 보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명 오나요? 뭐 이렇게 드물게 오는데 그 학생들이 뭐 상담하러는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어떤 학생이 오는가 하면은 제가 15년 이상 학생들 봤는데 척 보면 압니다. 반점쟁이에요. 근데 말을 와서 막 합니다. 남학생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말하는 지 몇 달 됐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온 녀석은 세 달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3달 말 안 했으니 그동안에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럼 뭘 했냐 하니까 방 안에서 그냥 했대요. 공부를. 동영상 틀어놓고.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독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우직한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고. 그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즐거운 가운데 공부를 진행해야지 내가 고시 공부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겠다. 나를 괴롭히게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속성이 떨어져요. 또 혼자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고시 공부 강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힘이 빠져 그 다음 날은 떨어지고 또 열심히 하고 심리적으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돼요. 또 공부의 양도 유지가 안 되고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혼자 하게 되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있는데 혼자는 유형입니다. 단과반, 학교 고시반, 조간반 내에서 고립. 이건 우리가 차단해 주니까 이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립되는 그냥 두지는 않거든요. 이제 관리를 들어가니까 요 도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할 거예요. 단과반 활용, 고시반 활용 이런 부분인데 단과반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이걸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못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스터디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 고시반 난이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신림동의 스터디는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통성명도 안 해요. 학교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 스터디는 그 지러 이제 퀄리티가 확보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괜찮은 대학 학생들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그런 방식으로 안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은 고시를 많이 되지 않는 대학 학생들이 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진행이 잘 안 돼요.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 그 안에는 좌장 노릇을 장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끼리 스터디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뭔가 안 하는 학생이 하나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학생은 3년이나 5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쪽으로 쭉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고시반에 가게 되면 더 있습니다. 이건 더 폐악이 클 수가 있어요. 그건 선배,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벗어나지도 못해요. 신림동 깨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용어로 쌩까면 그만인데 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에 무조건 노출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고민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실강 갈지, 인강을 할지 이런 부분인데 왜 저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대학 올 때는 인강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1차는 인강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건 객관식이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2차는 주관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강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합니까? 글을 쓰고 평가를 받고 첨삭을 받아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인강은 불가능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강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작 실강의 또는 행정법 실강의가 24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비순한테. 예, 실강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24일 동안 인강으로 다 듣는 비율입니다. 요 같은 기간 내. 이렇게 들어야 이제 공부 강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요게 몇 프로인가 하면은 4.6%입니다. 4.6%. 깜짝 놀라셨죠? 4.6%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인강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길게 줍니다. 80일 동안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요때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34%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인강을 끊어놓고 완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공부 강도 유지가 안 돼. 그러면은 34%는 그래도 다 들었네요. 80일 동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80일 동안에. 그건 공부하는 거지. 그냥 고시를 합격하겠다 이런 공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서 일단은 인강으로는 공부 강도 유지가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니까 내가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감수를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럼 100%예요, 100%.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단과반을 할지, 종합반을 할지, 이것도 고민이 되겠죠. 단과반을 할지, 종합반을 할지. 이것도 고민하시죠. 그렇죠? 고민하는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런 고민 하십니까? 내가 단과를 할지, 종합을 할지.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강남 대성을 갈지, 아니면 종로를 갈지, 아니면 요즘 뜨는 데가 어쩌고 그런 학원도 있던데, 거기를 갈지,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기숙학원을 갈지, 나는 통제가 안 돼, 나는 기숙학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할 것인데, 지금 고시는 그 고민이 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입시는 여러분들이 고3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동네 독서실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들으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자기 관리만 되는 것인데 이 고시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고민을 더 한다는 거죠. 이 고민을 더 해요. 더 모르는 영역인데. 우리 산악인 중에 어몽길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14등자를 등반한 사람인데,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전문가들을 대동합니다. 쉘파라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은 아주 위험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이게 부산을 가야 되는데, 버스는 수십 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백 대가 있는데, 부산행을 용케 타면 부산 가는 것이고, 대구행을 타면 부산 가는 게 늦어지는 것이고, 의정부행을 타면 부산 가는 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단과반의 장단점도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장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 취향에 맞거나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조합해서. 근데 신림동에 고시학원이, 간판을 건 학원이 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2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2개 학원인데, 2개 학원의 자리를 잡을 선생들 정도 되면 여러분 합격시킬 능력이 충분히 넘칩니다. 그러니까 종합반이 갖는 장점을 포기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은 종합반을 광고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봤자 학생들이 율비스 할림이고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단과로 가봤자 할림 아니면 이쪽에 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단과로 한다, 종합으로 한다, 이 부분이 학원의 이익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이 빨리 시험이 되자면은 그래도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적입니다. 이게 성적인데, 요게 이렇게 1순환 모의고사 이렇게 붙어 있어요. 1순환 모의고사. 이 부분은 이제 확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1순환 모의고사인데 성적입니다. 1순환이 언제인가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학원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3월에 들어오시면은 예비순환입니다.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1순환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요때도 매일 시험을 보는데, 요때는 작게 봅니다. 개념을 10점, 15점, 20점 이렇게 작게 봐요. 그리고 요때 오면은 100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처지기 시작하면은 만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7월에 오면은 요걸 건너뛰고 오기 때문에 요때 따라간다 이 부분이 상당히 버거워요. 그리고 그 다음 2순환 거치고 지금은 요 시기죠. 요 시기. 1차를 준비하고 이제 3월 10일 날 1차가 끝나면은 3순환 시험 직전에 과정이 시작되는데 요때는 1차 붙은 학생들이 하니까 더 치열한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비순환 때는 누가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학생이 열심히 하는구나. 글을 이제 작지만은 말끔하게 쓰네. 이런 판단을 하는 시기고 1순환 때는 100점짜리로 일주일에 2-3번 보니까
야, 이 학생 되겠구나. 이 학생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식인데, 보겠습니다. 그때 성적이에요. 그때 성적인데, 요게 이름이 비어있는 곳이 단과반입니다. 단과반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요. 이름이 차 있는 곳이 종합반이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이면 정도 경우에는 합격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면도 뭐 합격 가능성이 높죠. 여기도 이제 상위권인데 이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단과반, 종합반. 그럼 종합반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비슷합니다. 뭐 경작 같으면 한 번에 500명, 600명 이렇게 들으니까요. 종합반 300명. 그걸 전제로 하면은 그 다음에 단과반 250에서 300 이렇게 하면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확장해 보면은 확대해 보면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 없어요. 지금 34명 중에 4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50명이고 이까지 하면 100명이죠. 100등 안에 지금 단과반 학생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도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200등이 합니다. 200등이야. 200등이가 더 드문드문 있어요. 전부 다 500등이야. 그 또 때로는 채점을 저희들이 이제 책을 펼치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오픈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종합반은 그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과반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글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종합반하고 단과반이 그럼 왜 차이가 나는가?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종합반의 기본적 시각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1회독 하고 2회독 하고 3회독 하고 1차를 잘 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해서 들어가면은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을 하는가 하면은 2년차들이 있습니다. 곱하기 2들이 있어요. 10번. 곱하기 3들이 있어요. 3년차. 15번.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조언은 이렇게 가는 조언들입니다. 그 조언이 틀리진 않아요. 그 학생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1년 차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1년 차 이만큼 보면 어떤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2년 차 10번, 1년 차 10번. 1년 차 10번의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스터디에 아주 비중을 두는 학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순한테 행정법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실강이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행정법을 스터디를 진행해 줍니다. 그 해독수를 자꾸 높여줘요. 반복 효과를. 그 다음에 경제학이 그 다음 과목으로 진행이 되면은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과목씩. 고등학교와 다르게. 그럼 행정법을 또 내려서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또 복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과목이 가게 되면은 경제학을 시킵니다. 그 다음 정치학 할 때, 그 다음에 행정학을 시키고, 선택 과목 할 때 정치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볼 때 우리 과정에 오면 두 번을 보게 돼요. 그 다음 1순환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우리가 순환이 한 단계 앞섭니다. 한 단계 앞서서 예비순환 때 가면 벌써 곱하기가 2가 되는 것이고 1순환 때 가면 또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1순환 마치면 2순환 실력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피셋을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는 1차 확률도 높아지고 2차 확률도 높아지고 2순환 들어가서 또 곱하기 2 이렇게 하니까 3순환 들어가서 또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10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니까 단과반 학생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격률에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스터디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스터디를 의미 있게 잘 정밀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스터디 진행 방식을 좀 보여드리면은 스터디 편성 기준들이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합니다. 그 다른 학원은 스터디 아마 상당 가보시면은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을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1조, 9번부터 16번까지 2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초보들끼리 묶여 있어요. 그 초보들끼리 묶여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말이 많은 구성원이 있으면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이. 그 다음 전부 이제 말이 신중한 친구들이 모이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예비순환 끝나면은 없어져요.
우리는 이제 스터디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강제하지는 않는데 안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스터디는 왜 이제 유지되고 이게 발전돼 가는가 하면은 안 하면 지 손해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스터디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수험기간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 뭐 성비도 고려하는 거죠. 그 성비가 이제 여학생 비율, 남학생 비율이 절반씩인데 그렇게 짝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8명 1조인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커플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불균형하게 넣고, 그 다음 학교도 고려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도 고려하고, 점점점 이제 가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의 성향, 수험기간, 성비 이 부분이 1차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구성을 넣어서 활력을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봐서 저 팀은 전체적으로 멤버가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센 멤버들 한 2명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활력이 확 생깁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매년 그렇습니다. 한 4개 팀 정도를 해체합니다. 해체하고 이제 구성을 다시 해요. 순환 때마다. 아니면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구성을 했는데도 세 커플이 생겼어요. 한 팀에서. 그거는 다 찢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는 흥이 많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녀석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3녀석이 몰려다니고 그 다음 4녀석이 몰려다녀요. 그건 이제 다 찢어버립니다. 학원에서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가 오래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개강 즉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종료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합니다. 10월 말까지는. 그때까지 2차를 많이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 11월부터는 1차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의 수는 2차는 주 3회 정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1차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스터디 진행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생이 하기도 하는데 합격생들은 약간 남의 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써보더라도 어떤 데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 스터디 리더들도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가해가지고 학생들은 모르게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체 사연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도 이제 뭐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해가지고 미달한다 이렇게 하면 바꿔버립니다. 또 2차는 붙었는데 3차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면 탈락한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 탈락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거나 1차 3회 이상 합격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스터디를 주로 진행하는데 특히 스터디, 1차 스터디 할 때는 이 스터디 리더들 선정을 아주 더 신중하게 합니다. 1차 합격 점수가 90점은 넘어야 됩니다. 요번에 리더 중에 하나는 피서설 전국에서 1등을 2번 한 친구가 있어요. 4번을 봤는데 2차는 이 녀석이 정말 안 합니다. 4번 중에 2번을 전국에서 1등 했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3주 정도예요. 3주 정도 하는데 그 뭔가는 있습니다. 뭔가는. 타고난 머리 외에 기술적 측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좋은 데에 이렇게 잘 전달합니다. 예컨대 내가 원래 이제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7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팁을 받아가지고 내 문제도 올리면 붙는 거니까 도움이 결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라는 거는 대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리더들이 이제 이 수강생하고 강의하시는 분하고 그 발생하는 간극 부분을 이 리더들이 잘 메워줍니다. 걔들을 통해서 많이 합격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는 같이 또 이렇게 2차로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요 학생들이 오래 한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수생이 갖는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스터디 자료는 학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하라고 해요. 예컨대 2차로 치면 우리가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고 월, 수, 목, 금 이렇게 스터디를 시킨 다음에 토요일은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스터디를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스터디를 토요일 날 평가 시험을 봐요. 평가 시험을 봐가지고 스터디별로 이렇게 배틀을 붙입니다. 그 포상을 해줍니다. 1등 하면은 서울 이제 고급 호텔에 가서 한 9만 원짜리 뷔페를 줘요. 그 다음에 2등은 한 30만 원 주고 3등은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경쟁 붙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터디는 정말로 정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획기적인 그 학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과반하고 종합반의 차이점을 내는 결정적 부분이에요. 단과를 하게 되면 매번 부딪히게 되는 그 수험적 고민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지들끼리 해결하는 것인데 해결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 성적입니다. 성적인데 이렇게 1순환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2순환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던 2순환은
11월입니다. 그 처음 하는 학생들은 피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값하는 학생들이 1차에 대해서 자신 있는 학생들이에요. 2번 이상 붙은 학생들. 수험 경험이 2, 3년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하고 경쟁한 결과입니다. 그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했으니까 10월까지 했으니까 몇 개월 한 겁니까? 한 7개월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2, 3년 한 학생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단가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초심자들하고 경쟁하니까. 그런데도 종합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체크된 부분이 단가반이고 이름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반인데 종합반은 7개월짜리 됩니다. 근데 이 단가반은 2년, 3년이에요. 시험이 잘못하면은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반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이제 종합반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 영역도 아닙니다. 인강 불가능이고 단가반 위험 요소가 많고 하니까 종합반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종합반으로 와야 되고 종합반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학원이 없어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치밀하게 관리되는 데가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원 오시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학원을 선택하는 것인데 종합반의 핵심은 관리에 있습니다. 관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하는 것인데 이건 약간 지금은 이제 맞지 않은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월이나 2월 초 정도 1차만 준비하고 2차는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거는 지금은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1차가 있으니까요. 1월이나 2월에 1차만 준비하고 나는 2차는 안 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1차 탈락하거나 1차 합격하거나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2차 한 50% 정도 하고 그 다음 1차 50%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2019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원래 준비하는 학생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3월에 떨어지느냐 6월에 떨어지느냐 원래는 무조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뭐가 남는가요? 뭐가 남는가? 비서서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겨도 괜찮아요. 근데 2차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비서는 정말로 개별성이에요. 6개월에서 안 되는 녀석, 6개월 했더니 되는 녀석, 3주 만에 되는 녀석, 2달 만에 되는 녀석 다 다르기 때문에 피셋에 대한 조언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피셋을 잘 아는 학생의 도움을 구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걔들은 수준이 이걸 왜 푸는지 모르겠다. 이게 답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런 수준의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의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수준의 학생들이. 한 10%, 15%? 그 다음,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는 수준이 그 비율만큼. 나머지 다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이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차 비중과 1차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서 이번에 냈습니까? 안 냈죠? 안 냈으면 지금, 다음 주 12일 날 개강할 때까지라도 2차를 부분적으로 공부해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 남아있지만은, 예컨대 일주일이면은 경작 미시를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듣고 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내가 경작은 좀 했으니까 행정법이 약하다 하면은 행정법 절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고시 세계에서는 하루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 열흘 남아있죠. 열흘 12일까지니까. 개강이 저녁이니까 그것까지 카운트하면은 열흘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행정법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행정법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훨씬 편해요. 훨씬. 그래도 이제 행정법을 마치고 오면은, 예컨대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봐야 되겠네. 요 부분을. 행정법 실강을 들을 때, 실제 수업은 예비순한테는 저녁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후에 진행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을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법을 듣고 오면은 일주일 남았지만은 행정법 예습이 필요 없으니까 행정법 강의는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조금만 하면 될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지금 오후에 수업이 진행되면은 강의만 듣고 오전에 일반적 학생들은 복습해야 되고 저녁에 오전에 예습을 해야 되고 저녁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습이 돼 있으면은 오전에 예습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면은 요 시간에 경작 예비순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예비순환 할 때 예비순환 과정만 마치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정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예비순환 과정 동안에 경제학하고 행정법은 1순환을 거쳐내세요. 1순환까지. 그렇게 해야 공부 강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급 시험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 두 과목이 행정법하고 경제학입니다. 이게 80%예요, 80%. 나머지 정치학, 행정학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그거는 예비순환 할 때 예비순환, 1순환 할 때 1순환, 3순환 할 때 3순환, 요 강도만으로 시험이 되는데 경제학, 행정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예비순환 할 때 1순환까지 동영상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단가를 하면은 그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종합반을 하면은 동영상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 경작을 선행할 수가 있어요. 예비순환. 그래서 예컨대 경작이 예비순환한테 선행이 되었다 하면은 경작 실강을 듣는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또 오전에 예습할 필요 없고 복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때 또 행정법 1순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크로스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하는데 이때 기간도 많으니까 이때까지 경제학을 쭉 듣든지 아니면 행정법이 약하면 행정법 1순환을 쭉 듣든지 다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강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수업 시간만 잘 따라가시면 되고 정책하고 행정학은 행정법하고 경제학은 말씀드린 대로 1순환 수준은 높이 강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1순환을 들으면은 1순환 들어가면 2순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1순환 끝났을 때 2순환 공부가 돼 있다 하면은 피셋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준을 예비순환 때는 1순환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과목만 그렇게 개념을 세우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남은 열흘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 많이 하죠. 재경직을 왜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되면은 간지나니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멋지죠? 멋진데 우리 현장에서 볼 때는 재경직을 뭐 준비는 학생들만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이 하는데 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전공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경작이 받침이 돼야 돼요. 나는 선생님 부전공 해보니까 성적도 좋고 재미있어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좀 체화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체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셋,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미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부분에 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작년에 일반 행정이 82.3가 그러죠. 그 다음 재경이 84.6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요 차이가 2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2점. 학생들이 2점은 뭐 노력하면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데 착각입니다. 이건 컷이에요, 컷. 안에 평균은 더 차이가 나고, 평균은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점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일반 행정 6개월 이상입니다. 재경 학생들은 이 성적을 달성하는 데 2개월 이하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결과만 놓고 비슷한 듯 보이지만은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제 재경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기수들이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1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학원에서 한 달간 훈련시키고 밖에서 지금 외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친구들이 1000명 중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작년에 한 학생들보다 훨씬 잘하는 학생들이 올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게 적성이 맞춤이 돼야 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의 경작하도 연결이 됩니다. 경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성적 요건입니다. 전국 단위 경정 경험이 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어요. 근데 전국으로 좀 한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재경이 8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는 학력고사 전국에서 2등한 학생, 11등한 녀석 이런 학생들이 절비해요. 그래서 제일 성적이 좋은 녀석이 3등, 그 다음 5등, 11등, 그 다음에 17등, 그 다음 제일 성적이 나쁜 녀석이 22등 정도로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은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나는
선생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재경을 하고 싶어요. 재경이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재경을 하세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경작 끝나고 행정법 끝나고 행정학 끝나면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막상 뭐 겁먹었는데 해볼만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논문 과목이 훨씬 더 잘 맞네. 나는 일반 행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그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꿈대로 결정하십시오. 결정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예비순환 끝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조금이고 뭐 정치학이 안 맞으면은 뭐 재정학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재정학이 안 맞으면은 정치학 쪽으로 오는 것이고 근데 학원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작 부분에서는 1등부터 40등까지는 전부 재경직 그 다음에 일반 행정에 경작 1등 학생이 41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에 우수하게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적을 높게 되는 게. 그게 훨씬 쉬운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7급을 할지 뭐 5급을 할지 이런 고민이 아니고 5급 안에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5급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한 8년 있다 나와서 요즘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 동기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지금 부서장들입니다. 각 부서의 이제 장들인데 거기서 조금 내 선배 기수들이 보니까 임원들이 됐어요. 뭐 부원장 보라든가 이렇게 임원급으로 갔는데 회사로 치면 이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관이 되면은 그 부서장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면은 그 산하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정도에 가면 부서장급이에요. 20대 그 스펙을 갖는 겁니다. 사무관이 되면은 여러분 뒤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26살인데 사무관입니다. 또는 8인데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걸 인정해. 그 정도 지위입니다. 그 정도 지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한데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2019년까지만 치열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원과 국제통상직을 놓고 이제 고민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외교원 하는 것이고 국제통상 그냥 하는 것이지 이리로 저리로 넘나드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부분에 굳이 고민을 하면은 외교원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수험적 부담은 조금 적습니다. 세 과목하고 수험 기간도 조금 짧고 학원도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통상 학원이 없어요. 소수증열. 어떤 데는 많이 뽑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적게 뽑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굳이 뭐 국제통상을 해야 되는가 외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이외국어 돼 있으면은 국내 외교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외국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국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되는 데는 어떤 부분이 더 수월한가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고시라서 어떤 부분이 더 수월하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굳이 따지면 외교원이 공부 부담 조금 적죠. 세 과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림동 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부 장소는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중 독서실은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뭐 13만 원 이렇게 하고 학원 독서실은 여기는 가격 할인되니까 월 7만 원이니까 훨씬 나아요. 그 다음 돈 문제는 돈 문제이고 그 다음 구성원은 동질성 부분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법시험 할 때는 여기가 말 그대로 고시촌이었어요. 근데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나서는 뭐 경찰 하는 학생도 오고 뭐 공무원 하는 학생도 오고 다양합니다. 안에 여러분하고 다른 이제 공부 경로를 가진 학생들이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이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국립외교원 아니면 5급 하는 학생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걱정되시죠. 우리 애가 밥을 잘 먹는지, 또 본인들도 이제 스스로도 식사가 해결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고시 식당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 고시촌 인프라가 아직도 이제 뭐 식당 쪽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굳이 따지면 학식으로 비교하면은 대학교 학식보다 한 3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을만 해요. 그 다음 한 달 먹으면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하고 한 달, 한 끼에는 3,500원 합니다. 그 남학생들은 한 달 이렇게 먹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하루에 3끼 먹는 게 힘들죠. 여학생들은 양이 적어서 두 끼 이렇게 3,500원씩 구입하면은 하루에 7,000원 드니까 한 20만 원 한쪽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먹더라도 뭐 주말에 또 안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가격도 유리하고 식사 일관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내 때마다 식당은 전전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뭐 일주일 단위로 정하든지 한 달 단위로 정하든지 이렇게 고식당을 정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네요. 기내 때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메뉴에 대해서 신경 쓰이시죠.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 식당을 하나 정해두면은 학생들도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나가면서 학생들이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먹고 물리면은 또 다른 식당 옮기고 한 4-5군데 있으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학 문제인데 요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통학 문제는 통학이 가능한 거리가 있습니다. 상도동, 신림동. 그리고 통학 가능한 거리가 있어요. 뭐 대방동 아니면 이쪽에 시흥동 이렇게 30-40분 거리. 여기는 통학을 하시고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옮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시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 1시간을 단순히 시간으로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효율성으로 봐요. 근데 이 지역들입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송파, 잠실은 아니고요. 와야 되고 제 집이 분당인데 불가능이고 안암, 고려 대학생들 이것도 여행입니다. 통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신촌, 그렇죠? 신촌. 이 학생들도 결국 옮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리적 1시간을 보면 안 되고 1시간을 차를 타고 오게 되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되는데 1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서 2시간입니다. 그 다음 집으로 가면 1시간,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시험은 안 돼요, 그렇게. 그건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합격선 위에서 노력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대학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강남, 서초, 방배, 송파, 잠실 이런 지역들 가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화려한 지역들입니다. 그 남녀 데이트하는 모습, 그 다음 뭐 겨울에 가면은 화려한 네온사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다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고시생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데 가장 반대되는 장면들이 자꾸 들어오면 의지가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스님들이 왜 산속에 들어갑니까? 그 시선 차단 효과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고시생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 고시생이 자고 있고 밥 먹는데 옆에 깨제장 고시생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눈을 뜨면 고시생이 있고 그 다음 학원에 오니까 고시생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중이 유지됩니다. 근데 이 구간을 통과한다? 안 돼요, 안 돼. 특구나 뭐 목동 이런 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자동차로 오면 20분인데 차 갈아타고 2번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차 안에서 책을 본다? 불가능입니다.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와서 한 2시간 버릴 거예요. 피로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옮기는 게 정답입니다. 옮기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 시중 원룸이 요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학원 직영 원룸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학원비가 이제 목돈으로 내는 부분이라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서 학원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임대 조건인데 여기는 여학생 중심입니다. 중심이란 말은 여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학생도 지금은 이제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뭐 시험도 안 끝났는데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1, 2, 3층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남학생들은 4, 5층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남학생들은 내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 300만 원을 내면은 월 38만 원 공과금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금액이고 보증금을 3천만 원 내시면 월 5만 원 공과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어 조건을 지금 많이 선택하시는데 2번어 조건을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면 16개월 동안에 한 7, 80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부담을 조금 더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남학생 중심입니다. 남학생 중심인데 이거는 왜 남학생 중심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좀 비탈진 데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 여학생을 거기 넣어봤더니만 한 여학생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사선하는 게 선생님 제발 평지 좀 걷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다니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여학생도 뭐 지금 또 좀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 50만 원, 월 30만 원이고 여기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 월 5만 원 이렇게 공과금만 내시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조금 서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이렇게 비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고 우리 학원에서 한
독서실까지가 한 100m, 거기서 한 150m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서는 한 250m, 300m 이렇게 되고, 일가는 저 길 건너 있습니다. 길 건너 있는데, 그거는, 한 여기서 한 400m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하시고, 혹시라도 오겠다, 이렇게 자체가 필요하다 하면 학원에 얼른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집을 얻을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연결해 드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방을 골라줄 겁니다. 왜 이제 그 길을 가셔야 돼, 그 방법이 정하면은 잘못하면은 업자들이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얻다 보면은 일단 빈 방을 채우려고 듭니다. 근데 그 옆 방에는 조선족이 있을 수도 있고, 밤에 일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니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게임에 빠진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방을 이렇게 얻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은 학원을 통해 얻으시면은 일단 보증금을 절반으로 그 업자들이 깎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원에 이제 저희들이 연결해주는 대가로 그런 부분 학생들 부담을 덜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원 원룸을 한번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은 다른 이제 집을 보자 이렇게 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혼자는 얻지 마십시오. 그 다음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이게 요즘은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제가 일부러 뭐 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워놓은 겁니다. 근데 굳이 생각하면 이렇게 고시의 영역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오시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학부모님들은. 잘못하면은, 부적절한 조언, 아니면 부적절한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공부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경험은 대학 입시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영역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꼭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학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의하시고, 입구까지만 오시고 이 부분은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은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또 조언을 하게 되면 저를 통해 조언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될 부분 적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애는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상태로는 고시는 안 됩니다. 고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대학까지는 가능한데 고시는 그 영역 아닙니다. 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편해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학생한테 100% 맡기시고 학원 100% 이제 신뢰하시고 학원에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 영역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도움되는 길입니다. 작년에 뭐 재작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뭐 학부모들이 과하게 이제 염려가 앞선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의지가 앞서서 학생들을 고시를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학원에 맡기는 것이 지금 제일 유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놀라운 혜택인데 뭐 놀랍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 본질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1번, 불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아까 봤던 이제 원룸이 있다는 부분, 독서실이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1번, 3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불합격 시한불 기준인데, 이때는 뭐 초기입니다. 초기는 중요하잖아요. 100명 중 70등 해라. 두 번째, 심화 시기에는 100명 중 60등 해라. 지금 시기입니다. 100명 중에 40등에 떨어지면 이때는 학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인데, 이게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요렇게 중요한 시기. 100명 중에 40등에서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래서 뭐 합격률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겁니다.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식이 대학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뭐 대성학원에서 서울대학을 몇 명 갔느냐, 어느 대학에서 뭐 연고들을 몇 명 보냈냐, 이걸 가지고 학원은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샀는데 이 행정고시 학원은 달랑 2개입니다. 달랑 2개밖에 없어서 저쪽에 50% 나오면 우리가 50%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60% 나오면 저쪽이 40%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정도 되면은 학원에서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면은 학원이 망합니다. 이거는 15년은 성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불하게 되면은 환불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는 우리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2분의 1의 책임을 지고 학원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나눠 가져요. 요게 의미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게 잘못 가르치면은 재산이 확 줄어듭니다. 1년 가르친 게 무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훨씬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고 학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학생들 성적 보는 겁니다. 제 책상에 보면 성적표가 이렇게 시험 칠 때마다 쌓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요. 갑자기 떨어진 녀석, 오른 녀석 다 이렇게 살핍니다. 오른 녀석도 불러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올랐냐 이렇게 하면 뭔가 그게 있어요. 그 올랐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는가 이렇게 또 살피기도 하고 떨어지면 또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떨어진 녀석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이렇게 면담을 해봅니다. 면담을 해보면 뭔가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녀석도 있고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정신없었어요. 또 뭐 남친하고 헤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쪽에서도 경쟁이 나와야 됩니다.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입니다. 전부 200명 이상이니까 뭐 라인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 30%까지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러 저희들이 장학증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는데 그게 많이 모이면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가집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는 고시라는 부분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본인을 이제 위안 삼는 요소로 많이 작용합니다. 학생 측에서 경쟁, 학원 측에서 경쟁 같이 나오니까 합격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원이 이제 2군데밖에 없어가지고 2군데가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률이 몇 프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오면은 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작은 공개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제 상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이런 뭐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저걸 뭐 정밀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저 원룸에 있는데 학생들이 뭐 기숙학원처럼 8시에 전부 일어나라, 뭐 12시에 전부 소등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다 뭐 나는 아침에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나는 밤에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게 굳어진 레벨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컨텐츠 관리합니다. 그 성적 경쟁이에요. 시험 봐가지고 상위 30% 실명 공개, 나머지는 뭐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 실명 안에 계속 들어가면은 시험 되는 것이고 아니면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요 가격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이것도 민감하죠. 요렇게 이제 가격이 이렇습니다. 1, 2차 종합반 교준인데 혹시 나는 2차만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1차가 붙기 전에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1차 붙기 전에.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또 1차에 대한 불안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왜 이제 1, 2차를 같이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그 1차를 그만두고 이제 2차만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차에 대한 데이터가 학원에 없습니다. 대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의 자료가 약한지, 상황이 약한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1, 2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일진합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90만 원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동영상 373만 원 상당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 1차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층이나 가시다가 5층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오늘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입학고시 보러 이제 대부분 갔으니까 학생들이 소수 남아있고, 다른 날 오시면 꽉 차 있어요. 거기 이제 피자 캠프입니다. 2달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1차는 외부에 가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지원되고 하니까, 지금 등록하시면 여러 가지 금전적 또 이제 과정상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외교는 더 이제 가격이 이렇게 더 낮은 겁니다. 왜 낮은 가면 과목이 이제 적으니까 이렇게 더 낮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그 직영 원룸을 잘 활용하시면은 많이 이렇게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